네, 너무 오랜만입니다, 여러분. 주달입니다. 한 3달 만에 방송하는 것 같은데, 그동안에, 많은 일이 있었죠. 근데 사실은 주식을 가만히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서 좀 플랫한, 그냥 뭐 크게 수익도 없고, 크게 뭐 마이너스도 없고,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. 근데 이제, 좀 들락날락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뭐 차트만 놓고 보면 쭉 빠졌다 다시 쭉 올라가고 이랬는데, 뭐 하루하루를 놓고 잘게 쪼개보면은 뭐 오전에 확 내렸다 오후에 다시 확 올랐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에 의해서 엄청 반복됐었죠. 그래서 그런 단타라든지 좀 갈대같이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지난 일을 놓고 보면은 우선은 요때 이렇게 이제 쭉 주가가 빠졌을 때 이제 조정이 좀 오나 했는데, 사실 지금은 이제 이거 S&P 500이에요. S&P 500 선물 지수 차트인데, S&P 500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고점에서 사실은 10%도 안 빠지고 한 고점에서 9% 정도 빠진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큰 이제 조정이 온다 막 난리를 쳤었는데, 버핏도 이때쯤 한번 인터뷰를 했죠. 뭐 몇 프로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지 모르겠다. 우리는 별로 맛있게 보이는 그런 조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, 이때 당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. 이때 많이 떨어졌을 때 제 생각에 이제 장점은, 이때 장점, 사실 이 전까지 미국 S&P 500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섹터가 나스닥이었어요. 테크주들이, 그 중에서도 이제 매그니피센트 7, 아주 큰 몇 개의 우량주들이 이 S&P 500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끌고 가는, 혹은 또 절반이 넘었던 적도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S&P 500 지수를 사던, 뭐 대표적인 ETF로 VOO가 있겠죠. 뭐 한국 운용사에 따라서 뭐 타이거 S&P 500 이런 게 있겠지만, 그래서 사실 이런 S&P 500 지수나 QQQ와 같은 나스닥 지수나 나스닥 100, 뭐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지수와 사실 이렇게 대동소이한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,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 특히나 이제 테크주들, 빅테크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꽤나 많이 빠졌고,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그런 큰 장점이 있었어요. 테크주의 조정. 그래서 사실 요때 뭔가 크게 사진 않았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DC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. 퇴직연금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. 퇴직연금의 첫 번째는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DB라고 해서 매달 이제 퇴직연금이 적립이 되면 해당 은행이 되겠죠. 아니면 뭐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내 퇴직연금을 알아서 운영해주는, 이제 랩처럼 운영해주는 그런 게 이제 DB고, 아니면은 퇴직연금 적립을 해주면 이제 DC라는 게 있죠. 내가 직접 운영하는,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DC로 운영을 하는데, 그래서 요때 대략 어느 정도 모아놨던 퇴직연금, 뭐 많이는 아니고 일부 좀 타이거 S&P 500을 매수를 했어요. 당연히 이제 국내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VO를 살 수는 없어요. VO가 훨씬 좋긴 한데 수수료도 싸고, 한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뭐 타이거 뭐 여러 가지 에이스 여러 가지 많겠지만, 좀 쥐들이 쓸데없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서, 그리고 또 배당도 약간 정확히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, 다 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. 하여튼
그렇게 해서 조금 S&P 500 지수에 좀 들어갔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산 건 아니고, 그 뒤로는 이제 쭉 다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, 이 올려놓은 주체를 밑에서 보면은 나오죠. 이제 초록색 라인이 이제 커머셜 헤저스, 이제 기관들이 최근 이 상승을 올려놨어요. 뭐 개인은 약간 좀 매도하는 느낌, 그리고 좀 큰 손들은 좀 더 많이 이 상승분에 대해서 매도한 그런 최근 추세예요.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지수 자체는 최고점에 비싸다. 요게 이제 단점이에요. 주식의 최대 단점이죠.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, 뭐 간단히 얘기하면,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비쌀 때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, 그래도 제가 한 방송 3달 정도 했는데 매도한 거는 없어요. 매도한 거는 한 주도 없고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,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, 우선 뭐 항상 들고 있는 것들이에요. 여기까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밑에가 재평단가, 위에가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이렇고 쉐브론도 이 나열 순서는 수익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메리츠 증권을 쓰는데,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를 좀 잘 굴려서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줘요. 따박따박.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고,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, 굉장히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가끔 좀 느리다라는 얘기는 있는데, 저는 뭐 그렇게 단타를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옛날엔 뭐 많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코카콜라, TPL 같은 경우는 샀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때 당시에 옥시를 다 던지고 이제 TPL로 갈아탔는데, 근데 사실 TPL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100%쯤 됐다가 다시 많이 내려왔어요. 그래도 뭐 아직은 굉장히 훌륭하고,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계속 들고 가고 있고,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0%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뭐 5%인가 4%인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왔는데, 야,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무빙을 치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, 어쨌든 그래서 요때 원망을 좀 많이 하신 분도 있었죠. 너 유나이티드 헬스 너 샀더니 이거 뭐냐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그래도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죠. 추가 매수 하셨다면 또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으셨을 거고, 그리고 베리사인 같은 경우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돌이켜보면 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더 살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진 않았는데, 조금 아쉽고, 지나가서 보면은 아쉬워요. 뭐든 조금씩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 게 이 MIAX,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걸 샀는데, 한 달 됐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은 한 11%, 11점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은데, 제가 자세히 아마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쉽게 얘기하면 1252 아니면 나스닥, 뉴욕 증권 같은 이런 증권사라고 보면 돼요. 시장 지수. 근데 보통은 이제 선물에 약간 더 특화돼 있긴 한데,
자세한 건 조금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종목을 샀고, 근데 얘는 아직은 애기예요, 애기. 이제 막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쯤 된 애기.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뭐 3위까지 올라왔다고는 하는데, 뭐 그래도 애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크게 먹고 나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그냥 이제 여기 돈 묻어놓고 지켜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고 가는 친구예요. 그래서 한 달 전에 샀고, 뭐 SGOV는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여기다 항상 묻어놨고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과 현금 비율이 6대4, 5대5 뭐 약간 요런 느낌이요. 그래서 현금은 전액 SGOV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며칠 전에 산 종목이 도미노 피자예요. 도미노 피자를 며칠 전에 샀어요.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S&P 500 지수 자체는 최고점인데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은 물론 오일 이 에너지 쪽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 전에 오른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뭐 지금 보시면 뭐 어도비도 보이고 CRM, 우버, 뭐 나우, 뭐 CDNS, ADP 이렇게 쭉 보이시죠? 뭐 오토데스크도 보이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안 좋고, 그 다음으로 이제 안 좋은 sek터가 이 레스토랑 쪽 섹터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맥도날드, 스타벅스, 치폴레, 뭐 대런 이 레스토랑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도미노 피자도 있는데, 이렇게 보니까 도미노 피자가 제일 안 오르네요. 딱 오늘 하루만 보면. 네. 숫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제 눈에는 도미노 피자가 그나마 가장 살만했다. 아니면은 이 윰이 굉장히 윰은 뭐냐면은 뭐 KFC, 피자헛 뭐 또 하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30.9% 굉장히 이제 훌륭한 하고, 이제 수수료도 배당률도 연 1.77% 정도로 훌륭한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, PE도 거의 29.3이고, 도미노 피자는 그래도 PE가 21.1이고, 그리고 배당도 거의 2% 가깝게 나오고, 뭐 영업이익도 19.27%.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세일즈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꾸준히 잘 오르고, 그리고 그 주식 수도 계속해서 잘 줄여나가고, 그래서 주주 환원을 꾸준히 잘 해나가는 그런 꾸준함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가기에는 도미노 피자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. 그래서 뭐 윰도 좋고 도미노 피자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. 뭐 맥도날드도 나쁘진 않아요. 맥도날드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,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미노 피자를 샀다. 그래서 1차 매수는 했고 한 번 정도 이제 더 살 여력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도미노 피자 괜찮고, 근데 스타벅스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. 스타벅스는 영업이익이 5%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실정이. 네, 그렇고, 그래서 뭐 최근에는 주식을 그다지 살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고, 아니면은 약간 이제 보험 쪽
쪽도 조금은 살만해요. 보험 쪽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살만한 가격은 맞아요.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보험 쪽 그리고 아니면은 사모펀드 쪽 BX 블랙스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랐어요. 아니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블랙락을 사는 게 좀 더 당연히 안전했겠죠. 그래서 근데 굳이 모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에서는 블랙스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는데 블랙스톤 같은 경우 이 저점 떨어졌을 때 지금은 저점에서 한 20% 정도는 올랐네요 벌써. 근데 놓고 보면 지금은 배당률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3.67% 연배당이 나오는데 저점이었을 당시는 연배당이 4%가 좀 넘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솔깃했어요. 솔깃했는데 뭐 굳이 뭐 배당 보고 크게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그런 느낌에서 사진 않았는데 뭐 지표상으로는 훌륭해요. 근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내버려 뒀다. 그래서 뭐 모험심이 가득한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섹터에서도 종목이 됐겠죠.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 쪽은 그렇게 좀 흥미롭게 그냥 지켜만 봤다 그런 느낌이고. 뭐 물론 ADP 아까 ADP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 마이너스 뭐 한 14%뭐 막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. 그때 뭐 많이씩은 사진 않고 조금씩 계속 좀 긁어 모으는 식으로 조금씩 계속 추매를 했어요. 몇 번. 그래서 지금은 한 마이너스 6%, 7%뭐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계속 뭐 들고 가보면 되고 배당도 한번 나왔고 네,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. 종목이 생각보다 좀 많아졌는데 워낙 좀 저가에 산 종목들도 있어서 그냥 뭐랄까 그냥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어요.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쉐브론, 뭐 코카콜라, 유나이티드 헬스, 뭐 TPL 이런 거 다 그냥 MIAX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잘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크게 재미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뭐 전체적인 크게 빠진 건 전혀 없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우선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랑 레스토랑 쪽이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저의 포인트고 특히 이제 주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뭔가 재밌진 않다.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방송해서 뭐 특별하게 좋은 팁이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장을 계속 보고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금연한 지도 벌써 한 반년이 됐고 뭐 최근에는 이제 술도 안 먹은 지 조금 됐고 뭐 스님이 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환경 변화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방송을 좀 자주 하지 못했고 사업적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난 회사에서의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됐고 그냥 고소 취하 합의를 해줘서 뭐 상대 쪽은 기소유예가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됐고 해서 예 이제 좀 아주 개인적인 큰 불은 꺼져서 여유가 좀 생기긴 했는데 담배 끊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.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금연
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? 영상을 만들어 볼까? 네, 아무튼 좀 너무 이렇게 이벤트가 많죠. 뉴스도 하여튼 날리고 한데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쫓아다니다 보면은 계좌 금방 녹아버리기 십상이고, 진득하게 보고 좋은 종목이 조정이 잘 들어왔을 때 사면은 될 것 같아요.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멕스 같은 경우가 한 290불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330불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안 샀는데 올라는 갔어요. 근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좋은 종목을 잘 줍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